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북튜버 책거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라는 책이고요. 박종기 님께서 지으셨습니다. RH 코리아 출판사이고요. 박종기 작가님은 책을 일단 몇 권을 이미 쓰셨고요. 제가 이전에는 지중해 부자라는 책으로 이분의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오디오북 형식으로 이제 영상 없이 그냥 녹음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부자에 관한 책이어서 읽기도 했고, 또 게다가 주식으로 부자가 된 한국 사람의 실제 이야기여서 정말 흥미로웠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박종기라는 작가님을 모르던 시절이라, 또 제가 워낙 경제 관련해서 지식이 부족한 인간이라, 어, 글쎄요, 이런 한국 책들을 거의 읽지를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지중해 부자? 제목, 되게 특이하다. 한국 사람 아니고 그냥 지중해 사람 이야기겠지? 어떤 선박 사업에서 뭐 석유 사업 이런 거 해서 부자 된 사람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책 이렇게 소개 부분을 봤더니, 오, 아주 괴팍한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이렇게 본인이 아는 사람 이야기를 적어서 책으로 펼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대 없이 구매해서 읽었던 책인데, 일단 책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박종기라는 작가님이 지금 현재는 주식 투자 운용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은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글을 잘 쓰십니다. 그리고 또 이 지중해 부자와의 케미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지중해 부자라는 분은 책에서 묘사하는 바에 의하면 좀 괴팍한 노인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 애정을 담은 욕이라고 할까요? 애정을 담은 욕. 그래서 야, 그 노인네 너무 팍팍하고 정말 돈만 밝히고 가끔씩은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책에서도 느껴지지만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듬뿍듬뿍 담겨 있어서 책을 읽을 때 정말 편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부분은 이 박종기 님이라는 작가분께서 인생의 어떤 멘토로 삼으시고, 또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본인도 이렇게 부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지중해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한국형 자수성가형 주식 부자의 인생 철학과 또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또 100%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해서 이모저모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함께 초보자가 읽기 쉽게 경험담과 곁들여서 서술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던가 뭐 워렌 버핏의 뭐 무슨 투자 뭐 이렇게 좀 투자 경영 바이블 같은 정석에 관한 책을 원하신다면, 그거랑은 방향성이 좀 다르지만 역시나 저는 아무래도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아시아권의 작가님들이 쓰신 주식 투자서라던가 개인 경험담, 처세술이 확실히 제 어떻게 자라온 환경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읽으면서 체득하기가 훨씬 쉽고, 또 받아들이는 게 또 쉬운 부분,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해외 서적들은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재미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글 문체 자체가 좀 재미없게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 책
개인적으로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요 책, 진짜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그렇지만 내가 실패의 확률을 최대한 줄여서 주식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쯤 이런 책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상해야 되는지 그렇게 초심자에게 너무너무 다가가기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진짜 저는 약간 이 지중해 부자라는 분과 이 박정기 작가님의 케미가 너무 재밌어서요. 저는 약간 제 개인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책이어서 정말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투자 관련이나 부자에 관한 책, 물론 제가 너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읽기는 하지만 억지로 읽는 책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책 제가 한 며칠 동안 재미있어서 진짜 끝까지 읽었거든요. 진짜 재미있어요. 어, 혹시 작가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이나 지중해 부자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은 다른 이제 채널을 통해서 찾아보셔도 되고, 또 제 채널에서는 지중해 부자, 오로지 그 지중해 부자라는 분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식으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이제 자산을 가진 그런 부자인지,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지중해 부자라는 책도 저는 같이 추천합니다. 지중해 부자라는 책은 읽으면서 좋았던 건, 한국의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부자는 나오는구나. 그리고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노력하면 운이라는 것도 따라오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좀 용기도 얻고 반성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고요. 또 주식에 관한 접근 방식. 거기 보면 이제 지중해 부자님께서 너무 다사다난하게 살아오시면서 옆에서 이제 같이 저물어 간 사람들, 본인은 탄탄하게 본인의 자산을 잘 지키셔서 지금까지도 부자로 잘 살고 계시지만 또 본인이 성장하던 시기에 저물어 간 사람들의 그런 예를 보면서 나는 또 저렇게 실패의 경험담에 속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아야겠구나라고 반면교사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요. 지중해 부자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요. 책의 좀 말미인데요. 책의 좀 끝부분에 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앞에서는 뭐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이 지중해 부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박종기 작가님의 이제 투자 실패 경험담과 덧붙여서 지중해 부자께서 들려주는 경영 투자 철학 또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책의 끝부분으로 가면 황당하리 많지 무슨 주식 투자에 웬 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챕터 부분에 좋은 운을 쌓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 제가 오늘 읽어 드릴게요. 주식 투자는 기술적인 분야라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래서 실력을 쌓기 위해 공부를 하고 비법을 배우며 경험과 실력을 쌓지만 의외로 실력보다는 운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납득될 것이다. 운이란 것도 주식 투자의 한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장은 좋은 운을 쌓아 좋은 투자의 결실을 내는 것에 대해 소개하겠다. 지중해 부자와 등산을 간 적이 있다. 소백산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는지 지금까지 등반한 산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등산로 초입에는 깔딱 고개라고 불리는 계단이 시작되는데 경사가 얼마나 높고 길던지
아무래도 체력 테스트를 하려고 일부러 이곳으로 온 것 같았다. 그는 워낙 운동을 많이 하기에 문제없이 계단을 올랐지만 당시에 살이 찔 대로 찐 나는 5분도 오르지 못하고 쉬는 것을 반복해야 했다. 한참을 오른 뒤에 능선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는 평탄하게 등반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등산을 하던 중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쌍욕이 나오는 것을 들어보았다. 지금 생각해봐도 깜짝 놀랄 정도의 욕이었다. 등산길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식을 먹거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막걸리판을 거하게 버리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보니 음식 쓰레기와 막걸리 병을 그대로 두고 가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지중해 부자가 그 모습을 보고 욕을 해댔다. 그는 배낭에서 비닐봉투와 장갑을 꺼내어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함께 쓰레기를 주워서 비닐에 담았다. 사람은 이롭게 살아야 돼. 이렇게 무심코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치울 텐가. 그냥 놔두면 썩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테고 청소부도 없으니 누군가는 치워야겠지. 세상은 이로움과 해로움으로 판단을 내리거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운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만 주는 것이지. 그를 볼 때마다 어쩌면 저리 운이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었다. 주식 투자를 하든 돈을 벌든 마찬가지야. 몇 푼 벌려다 큰 돈을 날리는 것도 실력보다는 운이 없는 경우가 많지. 과거에 투자를 했던 때를 떠올렸다. 수익이 날 때는 조금씩 났고 손해를 볼 땐 왕창 잃었으니 그의 말대로라면 운이 없거나 부족했던 셈이었다. 그럼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면 운도 좋아지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하지. 운도 돈과 똑같아. 돈을 벌듯이 운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 다만 좋은 운과 나쁜 운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좋은 운만 벌도록 노력해야겠지. 내 몸 안에는 운이라는 통장이 있다고 생각해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운의 잔고가 늘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운의 잔고가 느는 것이지. 그럼 방금 전에 그렇게 심한 욕을 하셨으니 회장님은 나쁜 운이 늘어났겠네요? 그가 콧방귀를 터뜨리면서 대답했다. 난 좋은 운을 워낙 많이 저축해놔서 그까짓 건 괜찮아. 지금도 쓰레기를 주우면서 좋은 운을 저축하고 있잖아. 그와 나는 등산을 마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허름한 식당에 들렀다. 출입문 옆에 세워놓은 간판은 얇은 나무 판자에 빨간색 글씨로 집에서 키운 토종 닭백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도 덥고 2시가 넘은 시간이라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준비되는 식사를 하고 싶었는데 백숙을 먹는다 생각하니 나의 표정은 시큰둥해졌다. 그는 이미 산에 오르기 전부터 이 집을 점 찍은 듯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당이라기보다는 시골의 큰 가정집이었고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식탁 한쪽에 편하게 앉았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약간은 짜증이 섞인 큰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더니 낮잠을 주무시던 70대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다. 그는 백숙을 주문했고 할머니는 무척 귀찮은 표정으로 하품을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과 반찬이 안 나왔고 할머니는 보이지도 않았다. 잠시 후 할머니가 힘들어서 닭을 못 잡겠다며 닭 좀 잡아달라고 하셨다. 할머니를 따라갔더니 집 뒤편의 산자락에 큰 닭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살아있는 닭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대략 20마리 정도의 토종닭이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다가가도 도망 다니거나 날아다녔다. 괜한 오기가 생겨서 제일 큰 닭을 찜해놓고 10분을 넘게 쫓다가 드디어 잡을 기회가 생겼는데
나도 모르게 까무러치고 넘어져 버렸다. 난 닭이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 줄 몰랐다. 도망 다니던 닭이 갑자기 나에게 날아왔다. 피하려다 뒷걸음치며 넘어져 버렸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중해 부자가 혀를 차면서 닭장 안으로 들어왔고 순식간에 닭 한 마리를 잡아버렸다. 백숙을 기다리면서 지중해 부자에게 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았다. 운이란 게 정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도 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운이 좋으니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이지. 그럼 저는 운이 없는 거네요? 주식을 해도 손실이 많고 부자도 아니니까요. 아니야. 운이 좋은 편이지. 그 정도 먹고 사는 것도 운이 좋은 거야. 게다가 나를 만났으니 나만큼이나 운이 좋은 거네. 너도 나처럼 부자가 될 거야. 드디어 기다리던 백숙이 나왔다. 시계를 보니 5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굶긴 게 미안했는지 그는 할머니에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는 뭐가 좋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하기 싫은 표정을 역력하게 드러내며 머뭇거리다가 마지못해 감자전밖에 안 된다고 하셨다. 감자전을 주문하자 이번에는 깊은 한숨을 쉬며 호미를 들더니 멀리 보이는 감자밭으로 천천히 걸어가셨다. 어떡해. 밥 배고프실 것 같아요. 앞서 만나봤던 주식 투자 고수 중 주역을 배운 투자자를 만나고부터 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바꿀 수 없을 정도의 타고난 운명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 기업의 재벌이 되는 사람, 인기 스타가 되는 사람, 거지가 되는 사람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 1%도 안 되고 나머지 99%는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실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별로 없어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가장 좋은 주식은 사자마자 올라가고 팔자마자 떨어지는 그런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주식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매번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살면서 운이라는 건 그저 복권 당첨을 바랄 때만 필요한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중해 부자를 만나고부터 운이라는 게 인생에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무신론자이기에 신앙심으로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좋은 운을 끌어당긴다는 건 간절한 기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각자의 복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송충이가 뽕잎을 먹듯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그걸 거부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그 이야기에 완강히 반대한다. 나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가깝게 지내는 자산운용사 사장님 중에 단기간에 회사를 성장시켜 여의도에서 유명해진 분이 있다. 그분은 사무실 근처에 오피스텔을 따로 얻어 그곳에서 혼자 지낸다. 직원들이 사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껏 일하라는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산운용사 사무실의 한쪽 벽에는 유명한 서예가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쓴 작품이 큰 액자에 걸려 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그 말만 믿으라고 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 다음은 하늘에 맡기라는 것이다. 얼마의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날지는 하늘에 달려 있다며 평소에 하늘을 잘 보이도록
평소에 하늘에 잘 보이도록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다. 무슨 사이비 교주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는 그런 투자 철학으로 매사에 조신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며 회사를 키워갔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로 금융업에 입문했다. 증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정보로 다 같이 매수를 하는데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른 것이 의아했다고 했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지켜봤더니 그들의 평소 말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수익을 잘 내는 직원은 일단 표정이 밝고 인사를 잘하며 겸손하다고 했다. 여기에 회식이나 경조사에 꼭 참석하고 수익이 잘 났어도 티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매매한다고 했다. 반대의 직원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회식이나 경조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 수익이 나면 자랑하기 바쁘고 손실이 나면 죽상을 하고 있어서 아무도 말을 걸 수가 없다. 매번 들쑥날쑥한 기분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 성과도 들쑥날쑥이었다고 한다. 이를 보고 말과 행동이 투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부터 수익이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 투자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에 수천만 원을 투자해 놓고 몇 푼 아끼려고 커피숍에서 빨대를 왕창 들고 오거나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을 몰래 가져오기도 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써야 하는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올 때도 있다. 운전하면서 양보는 절대 없다. 이런 사람들이 투자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주식 투자를 했다면 좋은 운을 얻기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기부도 하고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눈 감아주고 사람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이렇게 세상에 이로운 일을 계속하면서 좋은 운을 쌓아 나간다면 언젠가는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마지막 챕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지중해 주자처럼 주식 투자하라 총정리라고 해서 이제 아주 간략하게 지금까지 주식 투자의 현실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의 이유, 그 뒤로는 또 부록이라고 해서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팁, 투자 계획서, 자금 계획서 예시가 나오고 있고 저축 계획서, 수익금 통장, 또 매매 계획 어떻게 세우는지 이렇게 차트처럼 표로 예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면서도 좀 재미있으셨죠? 지중해 부자라는 분 막 등산 가가지고 막 닭 잡으시고 이 박종기 님이라는 분께서 지중해 부자님과 다니면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데 이게 남의 일이라 그런지 읽으면서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자라고 하는 것,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아끼고 어떻게든 남의 걸 가져와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반대로 우리가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운 통장에도 좋은 운이 쌓여서 투자가 할 때마다 좋은 운이 따라 그것이 수익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너무 멋진 인생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5천억 자산가, 지중해 부자의 투자 시크릿, 지중해 부자처럼 주식 투자하라.